네, 머니코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 쭉 분석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발전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항 탁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 시간 빨리 가서 벌써 이제 2월 또 예, 첫 네. 출발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구글이 또 쇼킹한 그쵸. 네. AI 도구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게임 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술렁술렁이더라고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 분위기가요. 예. 이번에 이제 구글이 이제 발표한 게 구글 딥마인드가 발표한 거죠. 네. 가상 세계 3D를 구현하는 지니 3를 공개했어요. 근데 뭐 되게 호평입니다 지금. 괜찮다 이 정도면은 뭐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3D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고요. 이런 3D 가상 세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라든지 네네. 피지컬 AI의 사실 필수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LWM이라고 그러거든요. 라지 월드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만 봤는데 이제 라지 월드 모델까지 월드 나왔어요. 모델. 예. 월드니까 뭐 더 크겠죠, 확실히. 그래서 초대형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여기에 GPU라든지 HBM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전력, 냉각, 인프라, 성장에 완전히 뭐 큰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모멘텀을 지금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메타를 비롯한 기존 게임 업체라든지 메타버스 업체들한테 지니3를 통한 어떤 개발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 특히 AI 산업에서 저희가 막 계속 여태까지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봐왔잖아요. 그 이상을 지금 뛰어넘는 이제 가상 세계, 추론 아니면 게임 다음이 업계. 이제 가상 그렇죠. 세계.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 피지컬 AI까지 모든 걸 다 지금 줄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데 되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네. 변하는 것 같아요. 학습에 대한 이슈가 거론되지 얼마 안 돼서 막 추론, 그쵸. 이제는 가상현실, 가상현실까지. 이미지와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걸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네. 빠르게 변하는구나. 어떻게 쫓아가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 피지컬 AI 로봇들도 이제 네. 이 현실을 완전 3D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AI 시대를 대하는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그쵸. 네. 그런 기업만 믿고 가겠다라는 투자들의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사실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작년에 하반기에 특히 이제 자금 조달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불안하죠. 근데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 산업 자체가 뭐 다양한 그러한 뭐 회사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네. 몇 개 회사가 또 독점으로 끝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이퍼스케일들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네.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계속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시설을 늘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생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뭐 이러한 상태에 있다 보면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강해진다 보면은 결국 기대감만 높은 AI 업체들은 당분간 밸류에이션 조정이 필요하다.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거의 200배 PER이 나오고 있고, 뭐 오라클이라든지 기대감만 너무 큰 회사들은 당분간 사실 피해야 되는 게 전략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에는 현금 조달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설비를 계속 확대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보는 게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제 구글 이러한 쪽 결국은 이제 대형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도 실적 발표 되고 또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그 향후 독점적 지위를 갖고 갈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계속 제가 보기에는 AI 소프트웨어들은 투자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팁들, 그 해외 기업들 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AI 기업에서 제일 잘 돌보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외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 모건스탠리에서 메모리 더블업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KB증권, 워낙 여기는 좀 공격적으로 제시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한 차례 더 올려서 14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어디가 끝인지. 저는 사실 국내 증권사들이 너무 늦어요. 그래요? 네, 너무 네. 늦습니다. 저는 네. 외국계 리포트를 보는 게 더 훨씬 낫지 더 않을까. 왜냐하면 뭐 SK 하이닉스 지금 4분기 영업이익 지난주에 20조 원, 딱 19조 원 발표를 했죠. 그렇다 네. 보면
올해 2026년도는 뭐 20조를 한 4번 찍으면 80조 원, 최소가 80조 원이라는 거죠, 영업이익이요. 그럼 주가가 지금 추정 PR이 7.9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실적 전망으로 지금 주가를 계산하면은 지금 8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 저렴하죠. 너무 싸다는 거죠. 네. 그럼 최소한 저희가 연말까지 한 18배에서 20배 정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140만 원 이상 좀 가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저는 더 빨리 해도 괜찮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당연히 올해 이제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3, HBM4까지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도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아마 영업 실적을 80조 원 정도로 지금 본 거고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4분기 20조 원 찍으면서 결국 2026년에는 100조 원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4번 하면은. 근데 삼성전자는 더 재밌는 게 레거시 반도체에다가 HBM, HBM4까지 양산 다 들어가요. 그런데 파운드리가 하반기부터 또 가동률을 한 60%까지만 끌어올리면은 여기는 사실 영업이익을 최소 100조 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쪽에서 100조 원이요. 그렇죠. 예.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예. 최소가 뭐 크게는 140조 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하여튼 110조 원 정도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갖고 지금 나온 추정 PR이 10배예요. 네. 그 삼성전자가 추정 PR이 10배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20배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에서 보신다면 최소한 25만 원 정도 25만 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사실 이제 한 1, 2주 전에 벌써 이미 이제 외국계들이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이전부터 이 정도 만약에 예상치를 간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어가시는 것은 2026년도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제 들어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싶어도 너무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네, 아니 뭐 ETF를 사세요. 네, 두 개가 지수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말씀도 좀 해드립니다. 네, 정말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정부에서 레버리지 상품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쵸, 네. 그런 흐름으로 좀 궁금해지네요. 자, 1월 수출이 34%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효자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2배 늘었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 볼게요? 또 예. 흑자가 한 87억 정도 나왔어요. 이게 역대 1월에서는 가장 최고치입니다.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품목별로 잠깐 수출을 보니까 반도체가 102%가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컴퓨터가 한 89%. 요즘 뭐 삼성 노트북 하나 지금 300만 원이 넘겼어요. 네. 몇 달 전만 해도 한 200만 원 초반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올 정도니까 컴퓨터 올랐죠. 통신기기도 한 66% 올랐죠. 디스플레이 26%, 자동차 네. 21%, 바이오에스 18%, 2차 전지 6%.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수출이 대부분 중국의 50%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30%가 증가했어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관세까지 두드려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가 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은 제가 관계 개선하면서 이 정도 수출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출이 올해 계속 갈 수 있다고 저는 네. 봐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해당 업종들이 결국은 올해 2026년도 실적을 이끌 업종이지 않겠는가. 그럼 가장 앞단에는 저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가장 앞단에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IT 중소형주. 그다음에 자동차, 바이오헬스까지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지금 잘 보시면은 코스닥 강세로 가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개인들이 ETF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넣지만은 네. 또한 동시에 코스피의 중소형주 단도 괜찮습니다. 코스피 중소요. 예, 왜냐하면 ETF 업종별 ETF로 들어가면은 코스피 중소형주 단하고 코스닥을 담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2020년 실적을 결국 1월달에 이 수출 지표 하나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보고서나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단에서도 투자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은 늘려갈 것으로 당연히 막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년부터 했던 말이 반도체 소부장 봐야 그렇죠. 된다. 네. 근데 이제 코스닥 3천에 대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사실 부탁드려요. 전략을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AI 반도체도 있고 레거시 반도체도 있고 파운드리가 다 있어요. 이제 각각 분야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레거시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뭐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다가 공급까지 지금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 보신다면 올해 이제 레거시 쪽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는 뭐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하반기에 지금 가동률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한 50%까지 가동률을 끌어올렸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여유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가동률이 60, 70%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네. 충분하다. 그렇다고 보면은 파운드리까지 관련되어 있는 전체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은 저는 뭐 아무나 던져도 지금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소부장들이 올해 2026년 실적이 평균적으로 50% 증가한 정도로 가이던스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주로 이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코스닥도에 편입돼 있고 또 코스피에 중소형주로 편입이 많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ETF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 ETF. 예, 어떤 종목을 하나 딱 찝기가 저는 사실 뭐가 먼저 갈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래서 뭐 솔 AI 반도체 소부장 ETF라든지 뭐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라든지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라든지 유망 ETF들 그렇죠. 알려주셨네요. 괜찮은 이런 소부장 ETF 중심으로 사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ETF 안에는 그 투자 전략이 다 담겨 있잖아요. 어떤 네. 섹터인지 그런 부분도 잘 찾아보시고 네. 또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 지수 종목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맞게 나오 2부에서 말씀드리는 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금과 은이 하루 낙폭이 꽤 심해서 걱정하신 분들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픽해서 이런 흐름대로 연결됐다라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금과 은 하루 낙폭 굉장히 큰 거 이거 어떻게 되돌려질까요? 사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연준 차기 의장으로 이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어요. 지명이 된 게 시장의 사실 반응이 되게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도에 연준 이사를 할 때는 되게 매파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2016년도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사실 파월 의장하고 사실 의장 후보에 같이 올라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비둘기파로 변해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장인도 에스더 로더 저기 회사 저기에다가 그 오너에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낙 절친이니까 네. 뭐 이런 처갓집 떡도 지금 보고 있고 뭐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데 저는 일단 이제 시장이 처음에 먼저 본 게 뭐냐면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 부분을 지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 이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분은 연준이 갖고 있는 독립성이라든지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충분히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나오니까 바로 달러가 강세로 움직인 거고요. 달러가 강세로 움직이니까 그동안 달러 약세에 사실 베팅이 돼 있던 금 가격과 코인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 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럼 더 추가적으로 그냥 폭락으로 더 갈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고요. 금은 한 4,500달러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강세 수준이 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약세를 사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처음에 행정부 들어왔을 때 107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97이란 말이죠. 그럼 한 10% 정도 이미 평가절하가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97에서 98 정도 유지할 거기 때문에 달러는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될 거다. 그러면 금 가격도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서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반대로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만약에 매파적으로 움직인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을 때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미 사실 4명의 후보자들을 계속 케빈 워시의 뒤에다가 얹혀놨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끊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다들 그겁니다. 케빈 워시에 대한 지명이 늦어지고 경쟁자들이 계속 출연했던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가 늦어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충성 맹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통화 완화 정책은 분명히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은 분명히 지속할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면 달러가 잠깐 강세로 돌아왔지만 이제 달러는 이제 보합권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 채권 같은 경우에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아마 좀 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아닌 채권 시장에는 조금 더 이제 더 유리한 방식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시장 한편에서는 연준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킬 인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반면 트럼프 진영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또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금과 은은 시스템 붕괴는 아니다. 네, 이렇게 붕괴는 아닙니다. 생각하시면서 예, 달러 네. 강세 전환에 따른 네. 반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그게 지나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2월 시작됐잖아요. 네.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국내 시장 네. 저는 사실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일단 대형주의 어떤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는 일단 한번 쉬어가고 네. 2026년도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지금 그동안 못 갔던 코스피의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은 코스닥 쪽. 근데 아까 제가 수출 얘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쪽 같은 경우 여태까지 밸류에이션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못 샀어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온다라고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조금 이제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에 코스닥 지난주 10조 원 다 보시면 금융 투자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들었냐면은 ETF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사모펀드들 하이네워스 고객들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목보다는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밸류에이션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그쪽에 따라가셔라. 괜히 뭐 종목 이렇게 하나 막 해갖고 내가 또 장투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에 네. 코스피 중소형주의 업종별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는 것을 한번 먼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매일 경제 채널 특히 마켓나우 2부를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지금 쉴 때는 아닙니다. 빠르게 전략들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 현명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도 2월 성공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